예, 그럼 이어서 시장 분석하며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첫 번째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물론 8월에 지수가 더 오를까 아니면 떨어질까 이것도 물론 궁금합니다만은 네. 외국인들이 이제 8월에 본격적으로 더 사줄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도 사실 있습니다. 환경 자체가 호실적 주요 기업들 나오고 있고 달러 약세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 매수세도 더 자주 눈에 뜨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외국인 매수세는 사실 한 7월 중순, 그러니까 한 7월 13일이었나요? 그때부터 시작된 그런 매수세인데 최근 들어서는 더 자주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 전반적으로 사고 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매수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달러 약세로 시작된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FOMC의 결과가 나오면서 더욱더 매수세를 자극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기준금리 동결 그리고 자산 매입을 지속적으로 더 언급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통화스와프를 9개국 중앙은행과 또 체결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 관계로 예. 달러 약세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토대가 좀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수세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 매매 행태만 좀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 일부 업종의 러브콜이 너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와중에 언택트, 기존 대장주였던 언택트를 매도하는 모습을 자주 또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사실 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언택트를 매도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지수 상승에는 약간 부정적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어제는 좀 다르게 나타났죠. 어제는 언택트를 오히려 매수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적인 매수가 일어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특정 종목에 대한 그런 매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금액은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 다음으로 꾸준하게 매수하는 업종이 철강, 금속, 음식료라는 점에서 글쎄요 좀 약간 상반된 그런 분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음식료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실적이 괜찮으니까 코로나19의 실적 호전 업종으로 좀 구별해서 볼 수 있지만 철강 금속을 꾸준히 매수했다는 점에서는 언택트보다는 이제 향후 코로나19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외국인이 지금 패시브 형태의 인덱스를 매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대해서 순매수 전환을 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고 그리고 결국 이런 점을 본다 그러면 코스피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좀 더 지수 전반적으로 패시브형 인덱스 매수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아직은 부족하다. 결국 추가적인 지수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실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결국 지수가 한 차례 좀 밀려줬다가 그때 신규로 진입해서 다시 반등해서 제자리에 올 때 매도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그래도 쉽고 빠른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그러면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으로서는 외국인의 수급도 딱 이렇다라고 규정짓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사는 종목들을 봐도 어떤 전통적인 기존의 대장주로 가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여전히 언택트 관련해서는 가끔씩 또 사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방망이 짧고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장주 얘기들은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두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도 그렇고 주가 흐름도 좀 분위기는 다릅니다.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SK하이닉스에 대한 고민이 제일 깊으실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반기 실적에 대한 투명성이 아직은 보장되지 않았다. 그리고
상반기 상당히 실적이 좋았지만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해 재택근무 늘어나든지 아니면 뭐 서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증설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수요가 좋았기 때문에 이미 제조업체들이 이미 재고 축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상당히 지금은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거와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비교 대상인 뭐 TSMC가 뭐 밸류가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이런 뭐 밸류션 갭 메우기, 뭐 시총 차이 메우기 이런 전략으로 외국인들이 또 매수하는 것도 있고 또 인텔이 개발 중인 그런 거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 좀 불확실성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부각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를 자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뭐 실적이 너무 좋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적 외의 변수들이 외국인이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 이런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SK하이닉스가 뭐 잠깐 반등하는 척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시장의 얘기로는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내용 중에서 긴급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메모리 재고 수준을 소폭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단기적 공급 축소로 이어지면서 시장 수급 균형 기대감이 잠시 작용하면서 외국인이 어제는 또 매수를 해줬는데 근데 오늘은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역시 기본적인 업황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접근해 보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면서 지금 사실 추세도 우상향으로 확실히 전환된 상태고 중기 추세마저도 지금 매수 영역에 있고요. 여기에 직전 고점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도 접근이 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기 추세도 아직은 하락에 놓여 있어서 일단은 먼저 추세가 전환이 확인되어야지만 접근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두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고요. 예. 일단 SK하이닉스는 기억하셔야 될 게 추세가 일단 전환돼야 된다. 그리고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라든 기관이 순매수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 시점부터 매수를 시작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점은 좀 참고하시고 그 전까지는 반등 시마다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감을 줬고요. 8월 초에 또 디램 고정 가격도 나오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SK하이닉스가 과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힘이 조금 더 빠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 중에 하나가 반기가 지나다 보니까 MSCI 정기 변경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데 상반기 때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 종목들이 새롭게 편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좀 애매해졌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MSCI 그런 정기 변경 이슈는 사실 그 전에 오르고 사실 변경된 이후 편입된 이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기억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때 그렇게 잘 하락했던 이유가 따지고 보면 지금은 아니지만 공매도의 표적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편입이 된다 했을 경우에 공매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일단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하지만 편입 예상 후보로는 일단 신풍제약, 알테오젠, 시젠 이런 종목이 언급되고 있는데 요 세 종목 다 최근에 상당히 시세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좀 접근에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바이오 관련해서는 코로나 관련 치료제 및 백신 재료는 사실 향후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그럴 경우에는 변동성이 심화되는 그런 뭐 급등 패턴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향후에도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일단 뭐 어떤 특정 종목에 국한되지 않고 뭐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그러니까 매매를 하셔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지만 단기에 시세가 크게 난 종목에 대해서는
전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가장 더 중요한데 사실 뭐 몇 차례 몇 단 상승 뭐 이렇게 이미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도 뭐 관심을 가진 종목이 있느냐 뭐 그렇게 저는 사실 많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그나마 코로나19 치료제 미국 임상 이상 승인이 지금 8월 중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오늘 사실 뭐 엔지캠 생명과학인데요. 그 종목이 오늘 상당히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긴 했는데 추후에도 뭐 상승 기대감은 꾸준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코로나 관련이 아닌 종목 중에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삼천장제약 상당히 뭐 아직도 괜찮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제약 같은 경우는 주사제를 경구용으로 좀 대체하는 그런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고 또한 항방변성 그 바이오 시밀러인 아일리아 관련해서 임상 및 계약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급 개선 조짐도 있고 전고 좀 돌파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단기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과 삼천당제약 또 얘기를 추가로 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8월 시장 좀 주요 포인트들도 짚어보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투자 스탠스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텐데 8월장에서는 좀 어디에 포인트 두고 계세요? 8월에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역시 외국인이 매수가 지속되면서 추가적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보이는데 여기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은 뭐냐면 사실 지금 뭐 말로는 지금 공매도 뭐 제한 조치를 연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실제 8월에 이루어지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일 이것이 뭐 9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그 공매도 제한 조치가 풀릴 경우에는 8월에 상당히 많은 시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8월에 그런 증시의 그런 변동성의 가장 키포인트는 역시 외국인 수급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매도 연장 조치가 실행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얘기하셨던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좀 휘청일 수 있겠네요. 뭐 올랐던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매물화가 될 거고 그리고 정말로 그게 연장이 안 되고 정말 9월달 하순에 정말 공매도가 다시 풀린다 경우에는 공매도 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상당히 뭐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 여파가 8월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그거에 대해서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방향성은 시장은 우상향을 유지 중이다라는 점이 또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쉽게 하락 전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뭐 이제 뭐 8월도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사실 미중 갈등이 별로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다음 주나 8월 달에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한두 차례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지수가 만일 좀 출렁거리면 오히려 출렁거릴 때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매수로 본격적으로 돌아서느냐 그리고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되느냐에 대해서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들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들은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